자, 20번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0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았니? 20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약간 수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는 의미가 되게 좋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fx를 잡는데 fx가 뭐라고 돼 있어? 일단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능적인 겁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값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접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쓰니까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 나면 K 하나 밖으로 빼고 kx-k 밖으로 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x-1에다가 뭐 해주시면 된다고? K. 요렇게 해서 절대값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저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요 그래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절대값으로 접어서 올리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자, 일단 봅시다. 여기 x-1이니까 점근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만큼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y = k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근데 양수 k라고 했었으니까 만약에 x축을 그린다면 x축은 여기쯤 이렇게 밑에 있겠지. 그래야 y로 k 있고 올라가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특성상 어떻게 돼야 돼? 곱이 얼마여야 돼? 곱이 k여야 되는 거니까 요런 점 하나 찍어줍시다. 1 하나 찍었더니 요 길이가 지금 k만큼 올라간 거니까 1 넣었더니 k만큼 되는 점, 여기를 지날 것이다 라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1 하나 집어넣었더니 1이 아니구나, 여기서 한 칸 간 거니까 얘는 뭐야? 2 넣었더니 2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고? 2k라는 점을 하나 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k의 값에 대한 범위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이 녀석만 동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 여기 1만큼 가는 동안 똑같이 k만큼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반대로 대칭적으로 이쪽으로 1만큼 가면 어떻게 되겠어? 또 k만큼 내려간 곳이 있겠지. 그리고 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게 무슨 점이야? x절편이지. 그치? x절편이니까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k가 나오면서 0,0을 지나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x축과 y축을 지나면 여기 원점을 지난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뭘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대칭성을 정말 좋아하는 수능 형태의 문제인 걸 흉내낸 것처럼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얘가 접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온 거야? 가다가 콕 찍고 위로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fx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이야.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 곡선 y = fx와 y = fx의 그래프랑 뭐가 만나는 점? y = t가 만나는 점의 개수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수능형 문제 싹 다 모아놓고 이 말로 검색하면 직선 y =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검색하면 그것만 해도 문제가 몇십 개는 쏟아질 거야. 왜 검색을 내가 못해서, 난 문제 다 갖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그치? 왜 검색을 못하냐면 수식이 들어가면 검색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검색을 못 해주는 거지. 맘먹고 검색을 해서 만약에 찾잖아. 자, 그럼 정말 이것만 해도 몇십 개가 나올 정도로 되게 익숙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GT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GT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보자. GT는 감을 간단히 좀 잡고 시작해 봅시다. 맨 처음에 몇 개에서 지나가는 거야? 몇 개? 2개. 충분히 클 땐 2개였다가 어떻게 되니? 2개였다가 한 번 여기 점근선 올 때 그때만 어떻게 된다고? 점근선 올 때만 그때가 하나가 잠깐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다시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돼? 2개 되다가 여기 한번 찍을 때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연계가 된단 말이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몇 개냐면 2개였다가 잠깐 1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였다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범위에 따라서 쭉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GT를 감을 잡으면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T하고 다시 T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GT하고 라스트로 뭐냐면 G4하고 를 다 더했더니 얼마라고? 5야, 5. 이 개수가 5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숫자 5가 되게 특이한 숫자야. 이 숫자 5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항상 이 숫자가 그냥 허투루 주는 게 아니라 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5라고 줬으면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자, 이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론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y = ty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 몇 개야? 하나고, 여기 몇 개야? 2개고, 여기 몇 개야? 3개고, 여긴 다시 2개고, 여기 몇 개야? 하나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기 제일 좋은 숫자는 1, 2, 3, 2, 1 중에 뭐야? 2야, 2. 왜냐면 1은 어때? 1은 이만큼 쫙 다 1이지.
이만큼 쫙 다 1이지. 그리고 3은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다 3이지. 그런데 2는 뭐야? 2는 여기 딱 접하는 요 순간하고 여기 접하는 요 순간하고 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숫자 2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속 두 개에다가 잠깐 하나가 나오지. 이 하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y = k가 뭐라서 그래? 점근선이라서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 1이라는 이 녀석이 뭐라고? 시험 문제 키포인트가 될 거고. 알겠죠? 다시 2가 쭉 나오다가 1 되고 0 되면 여기는 그냥 뾰족해서 그런 거야. 1 되고 0 되는 이 녀석은 뾰족해서 그런 거라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뭔가 합을 가지고 구할 텐데 여기서 5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5는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되게 특이한 숫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 숫자 자체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듣고 이게 5라면 딱 요 순간을 말하는 거구나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근데 아직은 미분이 안 나가서 3차 함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한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만든 건데 수투가 됐든 아니면 선택 과목을 미적분으로 하든 함수만 바뀌면서 매번 이 표현은 똑같아. GT와의 교점의 개수를 뭐라고 할 때 GT가 뭐 불연속이 된다. GT가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묻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오케이? 자, 0 플러스로 갈 때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 봅시다. 0 플러스면 뭐야? 0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2 하다가 계속 2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야? 2가 될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2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이보다는 큰 값이니까 2거나 1이거나 2거나 1이거나 2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잠깐만 좀 전해줄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얘네 둘이 합쳐서 무조건 5가 나오려면 얘가 2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3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극한값이 1일 수는 없단 말이야. 순간적으로만 1이고 쭉 2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2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값이 1이구나. 그럼 이 4가 무슨 값이구나? y = k라는 점근선 값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k가 4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k가 4라는 걸 풀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새로운 함수인 거지. 새로운 함수의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 함수의 f의 k의 성질을 알게 됐잖아. 이게 모든 수능 형태 문제의 기본적인 골격이야. 함수는 주고 그 함수에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그 모르는 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고 다른 함수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게 기본 수능 유형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투라고 미적분을 잘합니다. 알겠죠? 심지어 이 새로운 함수는 수투랑 미적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기하가 됐든 심지어 수학 원이 됐든 알겠죠? 삼각함수랑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가 20번 문제 올바른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K가 4인 거 알았었으니까 K가 4면 F3 구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요. AP하고 BQ하고 CR하고 세 개 합쳐서 길이가 얼마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개 합쳐서 길이가 1이다.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길이 A라고 하고 요 길이 A라고 하고 요 길이 B라고 하고 그다음 또 많은 학생들이 여기 요 길이를 마저 C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바람직한 게 1-A-B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뭐라고? 문자를 늘리지 않는 거야. 알겠지? 문자의 개수가 점점점 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 늘리지 말고 최소 2개 정도까지만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의 메인 조건이 되는 PQ랑 PR의 길이가 똑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고. 자, 중학교 습관을 버린 친구가 있을 거고 중학교 습관을 버리지 않은 친구가 있을 텐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꼭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지. 중학교 때 기하가 개쩔어가지고 항상 문제만 보면 평면도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왜냐면 가장 원론적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사실 나이가 좀 들면 또 어때야 돼? 중학교 기하는 좀 던지고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이나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을 좀 써서 문제를 풀 줄도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풀었다 치자. 이걸 보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은 거니까요. 뭔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거 뭐야? 이게 중학교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학교 방법이고 사실 우리는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있는 거니까 그 중학교 방법보다는 뭐가 더 만만할 거냐면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A 더하기 B란 얘기구나. 맞지? A 더하기 B란 얘기구나. 그럼 다시 이 길이는 뭐야?
1-a란 얘기구나. 근데 요 각이 60도인 건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해나갈 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나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가능해지겠지. 알겠지? 이건 고등학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버전으로 풀어나가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고, 앞으로도 사실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버전으로 먼저 풀되 중학교 버전은 잊지 않는 정도로, 메인은 고등학교인데 보조는 중학교 버전으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버전을 풀고 나면 중학교 버전을 풀 수 있었나? 를 살펴보는 정도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거 같은 거 같다고 해서 이등변삼각형으로 풀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숫자가 되게 특수하게 걸린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하학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1-a에 제곱하고 b에 제곱하고 2에다가 1-a에다가 b에다가 2분의 1 때린 거하고 이렇게 둘이 똑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A랑 B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야만 됩니다. 나오디? 너네 분위기 보니까 지금 네가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외롭지만 나의 직업인 관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지워지면 A, B 못 지우네. 야,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뭐 나오디? A랑 B랑 똑같다 나오지 않나? A랑 C가 똑같다가 나오나? 오케이. A랑 C니까 A가 1-A-B다. 이런 게 나오는구나. A랑 C랑 똑같다가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2A 더하기 B가 1이다. 와, 이건 뭐 한 거라고 지금 방금? 암산한 거야. 아, 그리고 솔직히 진짜 이런 거 안 도와주는 학생들이랑 공부하잖아? 진짜 야속하다. 이거 뭔지 알겠어? 사실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만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솔직히 너네들도 시간이 아깝잖아. 아, 제가 지금 제곱을 잘 하고 있나? 잘 지웠나? 저 부호 잘 챙기고 있나?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좀 한심한 짓이야, 서로. 그러니까 여기 적절할 때, 아, 쌤, 그럼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좋은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거기 보니까 뭐래? 그래서 3A 더하기 2B가 2냐고 물어봤었지. 그치? 3A 더하기 2B가 2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A 더하기 B가 1이라고? 아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나가리가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은 아니다. 오케이, 말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도 길이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길이가 A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길이도 A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A. 자, 그 다음 다시 1-A. 여기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쓰면 돼? 1-2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1-2A. 여기는 뭐야? 2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도 뭐야? A만큼 뺐으니까 1-A. 1-A 할래는데 A가 아니고 1-2A. 그 다음에 2A에다 A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니은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생각을 했었어. 자, 보세요. QR의 길이가 AP 길이에, 이 AP 전체 길이에 루트 3배니. 사실 루트 3배냐 라고 물어봤으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원래는 코사인 법칙을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코사인 법칙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니까 얘가 특이하잖아. 얘가 A고 얘가 2A고 여기 몇 도라고?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라는 특수각이잖아. 그치? 특수각이면 이게 뭐야? 그냥 딱 이게 뭐야? 이게 정삼각형 반으로 자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루트 3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루트 3A가 돼서 희한하게도 특수한 각이 나와서 여기가 마침 루트 3A가 된다는 사실을 찾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가장 정상적일까? 니은에서 되게 특수한 숫자를 알려줬어. 자, 기니디 문제는 원래 맥락을 물어보려고 나온 건데 니은에서 되게 특수한 숫자를 알려줬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디귿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 자, 거기 보니까 QR은 그 PBQ의 외접원의 넓이, PBQ 외접원의 넓이니까 요 녀석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CRQ 외접원의 넓이의 2배일 때, CRQ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는데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1대 2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뭐였다고 이미 직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만 합니다. 뭐라고? 여기가 중심이었겠구나. 이 외접원의 중심은 굳이 사인 법칙 쓰지 않더라도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점이었을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A였겠구나. 자, 그럼 외접원의 넓이는 뭐였다고? 이게 A 제곱 파이였을 텐데 2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2였겠구나. 다시 말하면 라지 R이 루트 2A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뭘 쓰라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쓸 때 쓰이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올 때 쓰는 공식이 뭐밖에 없다고?
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사인 법칙 말고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없죠. 왜 다 떨어지고 난리야. 맞지? 다시 말하면 여기 60도니까 여기를 B라고 얘기를 썼으면 사인 B. 알겠죠? 사인 B 분의 요 길이. 알겠죠? 요 길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 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요 길이 구해나간 그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니까 PQ라고 길이가 만들어진 그 길이가 바로 뭐가 될 거라고? ER이 될 것이다. 요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 푸시면 AP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지, 요 PQ 길이는 뭐로 설명이 돼요? 요 스몰 A로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해 나가게끔 유도하는 게 디귿 명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뭐야? 기억이 아니니까 니은 디귿이겠죠. 사실은 기니디 문제가 킬러 문제급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거의 5번이야. 답이 거의 5번이야.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 녀석은 기억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기억이 아닌 건 생각하는 순간 설마 니은만 맞겠어? 이러면서 니은 뒤에 다 맞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정답률이 꽤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29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문제는 28번이었기 때문에 28번은 찬찬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29번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fx랑 gx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fx는 뭐라고? x-a의 제곱으로 묶어달라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a를 묶어주고 싶게 생겼고, 그 다음 다시 gx는 뭐야? gx는 x 더하기 b였다가 갑자기 7-b라는 상수로 바뀌는, x가 1 이하거나 x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다가 1과 3 사이에서만 뭐라고? 희한한 값으로 1참수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는 직선이 쫙 만들어지는 그게 gx였습니다. 알겠죠? 자, fx랑 gx를 둘이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되도록. 오케이? 연속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5개가 어려운 문제였잖아.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가 수 1이 컸니? 수 2가 컸니? 수 1이 훨씬 더 크고 수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밖에 안 들어갔잖아. 근데 봐봐. 20번이 뭐야? 20번이 함수의 극한이 나왔지. 그치? 28번도 뭐야? 함수의 극한이 나왔지. 29번도 뭐야? 함수의 연속이 나왔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내기에는 수 1이 좋다는 거야? 수 2가 좋다는 거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수 2가 더 편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제로 수 2가 더 편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중에 미적분 문제를 만들 때도 수 2랑 미적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가 킬러 내기가 훨씬 더 좋아요. 똑같이 내놓고 나면 미적분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걔네들이 항상 뒤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여튼 fx랑 gx가 둘이 곱해서 연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자, 봅시다. 이런 거부터 먼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 f가 연속이고 g가 연속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연속이 항상 연속이야? f 연속, g 연속이야. 둘이 곱하면 항상 연속이야? 맞지? 항상 연속입니다. 두 번째, f가 불연속이야. g가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일 수 있어, 없어? 연속일 수가 있지. 연속일 수가 있는데 연속이 또 가능하고 당연히 불연속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연속이려면 무조건 뭐여야 돼? 그 연속인 애가 무조건 어때야 돼? 0이어야 된다. 알겠지? 그 녀석이 0이어야 된다. 알겠지? 걔가 연속인데 불연속이 된 녀석이랑 곱해서 똑같은 녀석으로 붙어주려면 얘가 0이 아니고선 안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개념적으로. 사실 이거는 수능적인 표현을 떠나서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라서 이것도 따져봅시다. 불연속하고 둘이 곱한 거야. 이렇게. 불연속하고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자, 근데 있는데 이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 학생들이 불연속인 애들끼리 곱해서 연속됐다 이러면 그냥 닥치고 0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야. 불연속하고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될 때는 0과는 전혀 상관없이도 연속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얘가 2로 갔다가 2분의 1로 갑자기 바뀐 거야. 이렇게. 알겠니? 2분의 1로 바뀐 거야. 그런데 얘가 똑같이 1이었다가 그럼 둘이 곱하면 뭐야? 2였지. 근데 얘가 갑자기도 똑같이 4로 바뀌는 거야. F가 좌극한이 2고 우극한이 2분의 1이야. G도 좌극한 이거야.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얘가 바뀌는 비율만큼 얘가 바뀌는 걸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서로. 상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둘이 상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잊지 말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케이스도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케이스가 일단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뭐도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불연속인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0이었다가 갑자기 1로 확 바뀌어. 오케이? 그런데 이쪽 불연속인 애들 있잖아. 이쪽 불연속인 애들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었다가 여기가 0으로 바뀌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둘 다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0이었다가 한 번은 얘가 0이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둘 다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서 불연속과 불연속이 되게 되면 항상 0으로 그냥 한 놈이 0으로 갔다라는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둘이 곱해서는 연속인데 한 놈이 불연속일 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0이다가 아니라 그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어야지만 0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이 아닐 때는 0이라고 보장할 수는 사실 없는 거야. 서로 그냥 상쇄돼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함수야? 이차함수니까 무슨 함수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얘가 지금 현재 불연속이거나 불연속이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뭐였거나 연속이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일어나면 되겠지. 그치? 다시 말하면 지금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1일 때랑 3일 때가 있는데 G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G1 마이너스하고 G1 플러스를 각각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G1 마이너스면은 1보다 약간 작은 값이니까 뭐가 돼야 돼? 7 마이너스 B라는 값으로 가야 되는 거고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B 플러스 1로 가야 되는 거지. 아직은 불연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연속의 가능성을 하나 확인을 해보자면 연속이 어떻게 되면 될 수 있니? 첫 번째 뭐가 되면 돼? B가 3이면 됩니다. 알겠죠? B가 3이면 애초에 연속이었으니까 1의 연속으로 잘 되겠죠. 실제로 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럼 다시 이 녀석이 나중에는 G3 마이너스하고 G3 플러스가 있을 텐데 B가 3일 때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B를 향해서 가고 똑같이 3보다 약간 커졌을 때는 7 마이너스 B를 향해 가다 보니까 이때는 또 B가 몇일 때 연속이 바뀌는 거야? B가 2일 때 연속으로 바뀌게 되겠지. 알겠지? 다시. 자, B가 3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연속으로 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얘가 불연속이 돼서 지금 3돼서 의심 들어온 놈 찾아 지나가려면 여기다 3을 집었으면 얼마가 되겠니? 6이었다가 3을 넣었으니까 4로 바뀌었겠지. 자, 근데 그 순간은 뭐 해야 돼? B가 3이라서 연속으로 살아났을 때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얘가 0이 돼줘야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0이 돼줘야만 되는 거니까 실제로 3이 되는 범위를 집어넣었을 때 3-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 했던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야만 한다. 두 번째 얘가 3-랑 3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얘가 3-랑 3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해서 B가 2면 연속이 됐으니까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그땐 또 1이 문제잖아. 1이 문제였으니까 1이 돼서 1 더하기 B랑 7-1 하면 서로 어떻게 됐겠어? 서로 다른 값이 나왔을 테니까 자, 그때 얘가 연속이 돼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1을 집어넣으면 1-a 더하기 빼기 a 더하기 1이 되면 이게 0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고 B가 2가 아니고 3도 아니다 였으면 어때야 돼? 이 두 가지가 둘 다 만족해야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A를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차근차근 나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왜 29번으로 들어갔냐면 딱 하나야. 문제가 어려서 29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겁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수색입니다. 저도 진짜 싫어해요. 개수색이. 하나하나 개수를 꼼꼼하게 세야만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러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틀릴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오케이, 너네 아마 수학원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을걸? 지수로 감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격자점 개수 세는 문제 있어요. 그치? 그 문제는 정말 문이과 공통 문제로 킬러 문제였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출제되는데 애들이 끝끝내 정복을 못해. 왜? 하나만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29번 자리였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하고 나눠가지고 마저 세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세시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30번 별표합시다. 30번도 좋은 문제였었어요. 귀하다. 귀한 문제다. 이런 점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이건 30번 참 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귀한 문제예요. 선생님 뭐가 귀해요? 자, 이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수능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수능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수능하고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태까지 수능은 킬러다 이러면 그냥 탁치고 미적분이었어요. 21번, 30번이 다 미적분이었습니다. 29번이 뭐 기하 벡터에서 출제된 적도 있지만 기하 벡터 중에도 다 공간 벡터였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서 킬러를 뽑으면 다 미적분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현재 고3이 여러분들의 1년 선배가 치고 있는 시험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새로운 수능에서 킬러로 등장한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킬러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요 선배들한테는 삼각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킬러로 나온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네 때부터 삼각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킬러로 내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고2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고3들도 시험을 치는데 9월 모의평가 21번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삼각함수 그래프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켜야만 되는데 문제가 많지가 않아. 그럼 결국 직접 개발해야 되는 좀 힘든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또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라서 이 문제를 듣고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함수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주기성도 띄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막 접으면 똑같으니까 대칭성도 띄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개형도 정해져 있고, 개형도 정해져 있는데 자유도가 꽤 높아요. A sin x bx 더하기 c에다가 다시 더하기 d 하면 어떻게 돼? 이리저리 평행 이동 가능하지, 폭 조절 가능하지, 너비 조절 가능하지, 평행 이동 가능하지, 막 이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엄청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킬러로 나오기 충분해. 근데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거는 미적분만 가지고도 떡을 치니까 충분히 여기서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수원 킬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수원 킬러가 지금으로서는 수열이 나올 거라고 가장 높게 예측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비평가에서도 15번이 수학원이 수열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원 공부할 때 뭐야?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그런 연습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게 이 30번 문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실수 A 있고 0에 대해, 이게 0이 아닌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fx 뭐라고 돼 있어? A에다가 사인에다가 6분의 파이, 오케이. 6분의 파이, 오케이. 그럼 주기 얼마란 얘기야? 12마다 가는데 x-1에다가 더하기 p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다음 양수 t에 대해서 0부터 t 사이에서 fx의 절대값이 y = 4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게 4, 다시 말하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단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t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gt라고 하자. 이렇게 됐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태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중 F형이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형이 8이니까 8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죠. 요 그래프는 솔직히 어디를 무조건 지나기 확실하냐면 1 집어넣으면 1,b부터 지나기 확실하지. 1,b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딱 하나 선 그어주고 y = b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1,b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1,b에서 출발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올라가면서 시작하겠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클 케이스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0,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1,b가 되고 0,8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 따지는 거,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로 케이스를 분류해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무엇인지를 점점점 추려나가는 과정이 킬러의 그냥 가장 익숙한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미지수가 나오면 양인지 음인지, 이게 큰지 저게 큰지에 따라서 경우에서 쭉 나누고, 많게는 6가지 7가지 나눠지기도 하고 적게는 2-3가지 나눠지기도 하면 그 중에 원하는 거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점점 좁혀져 나가는 게 킬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된다고? 똑같이 y = b가 그려지는데 A가 음수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시작할 때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G18이 뭐라 그랬냐면, G18이 얼마라고? 얘들아, G18이 얼마라고? 5라 그랬잖아. G18이 5라 그랬는데, 여기서 5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죠. 여기서 5에 대한 얘기를. 이 5가 바로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5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점의 개수 이야기가 나오면 이 5개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아주 특수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18까지 갔더니 5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고요. 다시 12를 돌았다가 18까지 가면 여기까지 18이어야 되는데 한 칸 전에 출발했었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여기가 18이에요. 여기가 18. 알겠죠? 자, 이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여기가 y = 8이었어. 여기가 y = 8이었어. 여기가 y = 8이야. 여기가 y = 8. 자, 그러면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그거 봤자 기껏해야 여기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가 두 개에서 최대 4개 만나는 게 맥시멈인데 몇 개 만난대?
5개 만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이 케이스가 나가리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5가 아니고 답이 4였었으면 이 중에 어떤 값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푸는 건데, 얘는 뭐라고 됐다고? 5라고 줬기 때문에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5도 또 특이합니다.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y 꼴 8이라고. 여기가 y 꼴 8이야. 자, 근데 아까도 뭐라고? 3바퀴 돌아야 되는데 3바퀴보다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자르고 이만큼 없었던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해서 y 꼴 8이라고 돼 있고 b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4 그은 거랑 마이너스 4 그은 거랑 몇 개라고 교점이 합이? 5개가 나왔잖아. 자, 만약에 4를 그어봅시다. 8보다 작은 걸 그으면 몇 개야, 교점이? 8보다 작은 걸 그으면 교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였다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쭉 그어도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3개였다가 알겠지? 쭉 내려가도 여기도 몇 개,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셋, 4개였다가 그리고 심지어 더 내려가도 계속 4개다가 언제? 여기가 특이하게 몇 개야? 2개였다가 0개가 된다고. 자, 그러면 8보다 작은 애들에서 교점의 개수를 쭉 분류를 하면 3 아니면 4 아니면 2 아니면 0인 거지. 3, 4, 2, 0인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개라고 했어?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5라 그랬지. 얘가 만약에 4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케이스가 살아남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지금 5라 그랬어. 5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 유일하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요거 말고는 없는 거지. 요거 말고는. 알겠죠? 요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냐면 요 숫자가 2다. 이 0도 쭉 다 무한해. 밑으로 내려가면 싹 다 0이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4야. 요 사이에 있는 전부 다 3이야. 근데 2는 어떤 순간의 점이야. 순간의 점. 그 순간의 점을 문제 안에 표현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특수한 숫자인 5를 줘가지고 문제 조건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가 어느 순간이 되냐면 이 5에서 이 2가 무슨 순간이야? 바로 접하는 순간이지. 보통 접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그 전과 그 후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킬러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대충 접하나 보다 하고 풀면 되는 이유가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나중에는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혹시 접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서 뭐 뚫고 접하는 것도 있고 스쳐 접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공부를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 접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고 접하는 순간은 당연히 마이너스 4여야 되고 그 위에 4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1일 때였고 그럼 여기는 6개가 커지면 7일 때니까 여기는 뭐야? 4일 때였을 거고 4일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서 A랑 B의 조건을 따져 나가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다시 이런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개 더 있죠. 0일 때 8도 있었기 때문에 요 조건하고 요 조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A랑 B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A랑 B가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특이한 점을 갖는 것은 보통 되게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극한값을 구하든 연속성을 구하든 심지어 나중에 미분 가능성을 따지든 그래프 개형을 묻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의 되게 공통적인 30번도 그랬고 또 몇 번? 20번도 그랬고 그런 공통적인 성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어서 하이라이트인 28번 보시겠습니다. 어때 기분이? 기하 풀고 나니까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 듭니까? 자, 28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적분보다 훨씬 쉽습니다. 28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항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그냥 계산 노가다로 열심히 문제를 풀 텐데 이게 아는 만큼 문제가 보인다고 뒷 내용을 더 알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냥 계산 노가다다, 계산이 개복잡하다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하고 그 다음에 y 꼴 x제곱이 만난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인데 반지름 1이 아니고 2인데 y는 x제곱하고 만난대. 그럼 어디서 만나겠어? 당연히 1,1에서 만나겠지. 뭐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 딱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좌표가 1,1인 건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구할 수 있는 건데 1,1에서 반지름 원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1,1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꼴 tx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y 꼴 tx가 y 꼴 tx. 사실 이 tx가 그냥 매개변수 t다. 기울기를 말해주는 매개변수 t니까 이게 st를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한 t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t가 매개변수 t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t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는데 탄젠트라고. 탄젠트가 뭐야? 탄젠트가 기울기를 얘기해 주는 거지. 기울기니까 사실 그 기울기에서 온 탄젠트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이렇게 원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이 등장하면 원 위의 점은 보통은 x, y라고 놓지 않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놓는 게 훨씬 편해.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1, 1인 건 상수값이니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이 녀석을 매개 변수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더 능숙한 방법은 루트 2 코사인 세타, 루트 2 사인 세타라고 놓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고, 원래는. 그럼 이렇게 놓고 풀면 나중에 뭔가 더 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 범위가 수학2 함수 극한까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삼각함수 극한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삼각함수 미분법을 알아야만 된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 원위의 점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놓지 말아야겠다 라고 잘못된 교훈을 얻으면 안 돼.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사실 이 문제는 그대로 따서 미적분 문제로 들어갔었어야 바람직한 그런 문제라고.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놓는 게 더 정석적이야. 원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차식을 풀어야 된다고. 근데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가 되면 이 애초에 코사인 사인 자체의 정의가 원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게 올바르게 푸는 건데 오히려 여기선 이렇게 놓으면 좀 오버가 되는 거지. 교육과정 위반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 말이 되는 게 그럼 이 t는 뭐라고? t는 탄젠트 세타였던 거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얘기해주는 탄젠트 세타였던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재밌는 게 요 점은 무슨 점이야? 요 점도 무슨 점이니? 딱 보니까 뭐야? t배 됐는데 제곱이 됐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라고 여기가? t, t 제곱이란 값이 나오지. 그럼 여기도 탄젠트, 탄젠트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루트 2, 루트 2 코사인 세타, 루트 2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는 1, 1로 나오니까 이 녀석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변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가? 전부 다 세타에 관련된 변수로 만들어지게 돼서 실제로 이 넓이를 st가 아니라 뭐라고? s 세타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 이게 사실 미적분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정말 수능에 출제가 되어도 28번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면 좋은 문제가 될 뻔했던 그런 문제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세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세타가 어디로 가는 거야? t가 1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t가 1 마이너스로 간대. t가 점점점 1을 향해서 가는데 그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세타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세타는 기울기가 1로 가려면 세타는 4분의 파이로 가야 되겠지.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놓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놓게 돼도 계산이 복잡해요. 이렇게 논다고 되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적분의 진도가 나간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더라도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이걸 계산하지 않고 쉽게 푸는 법도 또 알고 있어. 근데 그것까지 알려주는 건 지금 겹겹이 오바라서 지금 이렇게 놓고 푸는 것 자체도 미적분적인 풀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세타로 놓고 풀면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더더욱 오바라서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만 알려주면 딱 좋을 것 같냐면 결국 이 세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세타가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알겠지? 제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4분의 파이를 하나 그어주는 거야. 정말 4분의 파이가 된 순간은 그어주는 거야. 그럼 이 세타가 어디로 간다고? 4분의 파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갈 테니까 요 각은 어디로 가? 요 각은 요 사이각은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이게 4분의 파이고 이게 4분의 파이로 가는 각이니까 이 알파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래서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되 세타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요 길이가 알파니까 요 반지름 길이 루트 2, 요 반지름 길이 루트 2가 되면 호의 길이는 루트 2알파, 선의 길이도 사실 루트 2알파로 근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계산을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으며 얘를 확대시켜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것들이 미적분 킬러가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서 만약에 미적분 공부할 때 이게 나왔다.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은 문제죠 하면서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젠장 얘는 뭐 어떻게 나왔다고 지금? 이딴 거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고 왜냐면 교육과정 위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리 뭐밖에 없어? P를 y 꼴 tx랑 얘 교점이라고 놓고 푸는 수밖에 없지. 근데 풀다 보면 여기 뭐 나와? 여기 보면 루트 복잡한 녀석들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깨끗해 안 깨끗해?
안 깨끗해. 그러니까 풀다가 짜증나고 씨발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삼각함수극한은 전혀 모르고 안 배울 거고 심지어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알겠지?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놓고 푸는 것밖에 안 돼서 아쉽지만 나중에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은 미적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게 배울 게 많은 문제다.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나는 내년도 미적분 수업을 할 때 요거를 다시 따서 또 수업을 할 거야. 왜냐면 야 얘들아 너네 11월 달에 혹시 그때는 계산도가 난 줄 알았지만 미적분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풀린다. 이런 거 있지?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는 좀 여러모로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알겠지? 여러분이 지금 기하 선택한 여러분한테 야 미적분을 풀면 이렇게 개재밌는 풀이가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안 하는 걸로 패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라고? 원 위의 점은 x, y보다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놓는 것이 오히려 정석이다. 알겠지? 그렇게 놔야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천륜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별로의 문제다. 이게 적어도 수학 2 문제로서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미적분적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28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학년도에 여러분 11월 달에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 연합학력평가 문제 주요 문항 5문항을 전부 다 풀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고3이 된 겁니다. 앞으로 치는 모든 시험은 고3용 시험이 되겠죠? 알겠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